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결혼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남편도 정말 미워 보이죠. 사랑도 다 끝난 것 같고 그냥 사는 것 같죠. 남편이랑 별로 마주치고 싶지도 않아요. 저의 이 말이 공감되신다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너무 지치셨어요. 아이 문제, 돈 문제, 시댁 문제, 남편과의 대화 단절, 그리고 섹스리스, 외로움, 그리고 내가 사라진 느낌. 머릿속이 늘 복잡해요. 하루도 조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관계를 회복할까요? 이 질문부터 하면요, 솔직히 더 무너져요. 왜냐하면 해야 할 게 너무 많고 내가 신경 써야 할 게 산더미이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해결은 되지 않는데 그 옆에 남편이 있죠. 그리고 그 남편은 없는 사람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이미 당신은 너무 벼랑 끝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오늘은 정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만 도움이 될 수 있는 결혼 생활을 가볍게 만드는 내용을 넣어봤어요. 끝까지 봐주세요. 질질 끌지 않고 핵심부터 이야기할게요. 다 지우고 나부터 만드세요. 지금 너무 하는 게 많으세요. 내 삶에서 모든 것을 내 머릿속에 우선 지워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우선 나입니다. 물론 나이가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내가 있어야 아이를 케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출 때 아이가 비로소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힘들 때 사람은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더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생각이 많아질수록 해결은 멀어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문제 해결 모드가 아니라 생존 모드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결혼이 힘들 때 머릿속에서 이런 회로가 동시에 돌아가요. 남편이 변할까? 이러다가 이혼하는 거 아니야? 아이한테 상처 주는 거 아니야?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 노후는 어떻게 하지? 지금까지 산 시간이 아깝지 않아? 내가 더 참아야 하나? 이걸 다 한 번에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한 사람이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짐이에요. 마치 장바구니에 쌀, 생수, 세제, 김치, 아이 장난감까지 다 한 번에 들고 집으로 가려는 것과 같아요. 결국 어떻게 되죠? 손이 아파요. 짜증이 나요. 왜 나만 이걸 들고 있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남편이 미워지고 서로 엇갈리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은 판단을 할 때가 아니에요. 결정할 때도 아니에요. 이혼을 할지 말지, 참을지 말지, 계속 살지 말지. 이건 에너지가 회복된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일단 오늘은 그 생각 멈춰. 생각을 멈추는 연습을 시작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이혼하면 어떡하지? 오늘 생각 안 해요. 노후 준비 안 됐는데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은 평생 저럴까? 오늘 보류하세요. 왜냐하면 지금의 불안한 감정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대부분 극단적이에요. 힘들면 모든 게 최악처럼 보여요. 남편의 작은 실수도 이 사람은 절대 안 변해로 확대돼요. 아이의 사소한 말도 내가 이 아이 인생을 망치고 있나?로 번져요. 이건 현실이 아니라 지친 뇌가 만들어내는 확대 해석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이 말을 제일 먼저 해요. 일단 전부 다 생각하지 마세요. 한 달 뒤 문제는 한 달 뒤, 1년 뒤 문제는 1년 뒤에 생각하세요. 오늘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 오늘 내가 나를 지키는 것, 이게 1단계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걸 하는 사람이 2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해요.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되게 조용한 장소로 가시고요. 눈을 감고 어두운 화면을 만드시고 거기에 내 삶의 중요한 것들을 생각한 다음에 다 지워 나가세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생각하세요. 진짜 눈을 감고 한번 해보세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건 나입니다.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나가 없어요. 그래서 나 자신부터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하셔야 해요. 나 말고 복잡한 문제는 어느 것도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나에게 집중해서 생각하면 문제가 쉬워지고 편해질 겁니다. 그 후에 질문을 던져주세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지? 남편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부터요. 오늘 20분 산책하기, 남편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기, 혼자 카페 가기, 감정 일기 쓰기, 개인 상담 받아보기, 운동 시작하기. 이게 뭐 대단하냐고요? 아니요, 대단한 거 진짜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의 통제감을 되찾게 해주는 시작이에요.
관계가 힘들어질수록 아내는 자꾸 남편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내가 힘들지. 저 사람이 바뀌면 괜찮을 텐데. 남편의 속마음은 이런 경우도 많아요. 힘들고 실패하고 집에 오기 싫어지죠. 그리고 힘들어하기도 하죠. 그런데 누군가는 먼저 숨을 고를 필요가 있어요. 그게 꼭 아내가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말 꼭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세요. 라고요. 나를 챙기기 시작하면 신기하게 이런 변화가 와요. 남편의 말에 덜 흔들리고요. 아이 문제에도 조금 여유가 생겨요. 감정이 덜 폭발해요. 예전에는 남편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졌어요. 또 시작이네. 이 사람은 날 진짜 이해 못해. 그런데 내가 나를 챙기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그 파도가 낮아져요. 왜냐하면 삶의 중심이 남편 반응에서 내 컨디션으로 옮겨오기 때문이죠. 잠을 제대로 자고 내 시간 30분을 확보하고 운동을 조금이라도 하고 이런 기본적인 자기 돌봄만으로도 감정 기복이 줄어요. 같은 상황도 덜 공격적으로 느껴지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결혼을 하면서 남편을 너무 가깝게 두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거리를 둬주시고요. 거기에 나와 더 친해지는 시간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서운함의 강도가 줄어요. 결혼이 힘들 때는 남편이 전부가 되죠. 남편이 무심하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남편이 짜증내면 나는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내가 나를 챙기면 정체성이 생기게 되죠. 나는 엄마이고 아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라는 사람이에요. 배우고 있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 돈을 벌기 시작하는 사람, 체력이 좋아진 사람. 남편 반응이 내 가치의 전부가 아니게 돼요. 그래서 서운함이 아예 없어지진 않지만 덜 치명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결혼을 하면서 너무 남편에게 의지하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를 기억하고 나 자체로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좀 말투가 달라지죠. 이건 많은 분들이 스스로 인지를 잘 못하세요. 근데 상담 초기와 후기로 가면 저는 내담자님들의 말투가 상당히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죠. 처음 상담하시는 분들은 래퍼처럼 그리고 감정을 굉장히 잘 표출하면서 이야기하세요. 후반으로 갈수록은 저와 서로 대화한다는 느낌이 들면서 안정감 드는 소통을 하시죠. 나를 찾아간다는 건 말투에서도 그만큼 변화가 보인다는 걸 증명해요. 예전에는 왜 맨날 늦어? 당신은 집 생각 안 해? 와 같이 다소 공격적으로 말이 나갔다면 나 요즘 지쳐. 나랑 시간 좀 보내주면 좋겠어. 와 같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포인트를 맞춰서 말하게 돼요. 그리고 선택이 좀 차분해지게 돼요. 관계가 힘들 때는 극단적인 생각이 많아요. 그냥 이혼할까? 다 포기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나를 챙기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죠. 지금은 결정할 때가 아니지. 일단 나부터 회복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가 남아요. 하지만 회복된 상태에서 내린 선택은 후회가 적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다 지우고 나부터 신경 쓰게 되면 자존감이 서서히 올라가게 돼요. 내가 부족한가 봐. 내가 매력이 없나 봐. 그런데 나를 챙기기 시작하면 이 질문이 바뀌어요. 내가 왜 이렇게 나를 안 챙겼지? 이제라도 나를 살려야지. 이건 남편을 이기겠다는 신호가 아니에요.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그 순간부터 눈빛이 달라져요. 아, 아쉽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않았지? 또 관계의 주도권이 바뀌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도권은 지배가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죠. 예전엔 남편이 기분이 좋으면 나도 좋고 남편이 기분이 나쁘면 나도 무너졌어요. 이제는 남편이 어떻든 나는 나를 유지해요. 이게 굉장히 큰 변화예요. 관계는 의존이 줄어들 때 건강해져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지만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심각한 그 문제가 사실 10년 뒤에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문제일 수 있거든요. 우린 어쩌면 너무 많은 걱정 속에서 나의 삶을 낭비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렇기에 조용히 테이블에 앉아서 공책과 펜을 들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쭉 적어놓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씩 지워가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건 내가 될 거예요. 우린 그동안 인생을 너무 복잡한 문제들을 스스로 만들고 살아왔어요. 그냥 다 없애고 나를 챙길 수 있는 것부터 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마음이 굉장히 맑아지고 편안해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나머지 것들을 그 다음에 천천히 신경 써도 돼요. 인생 그렇게 각박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 얘기니까 꼭 들어주세요. 물론 제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그런다고 내 결혼 생활이 바뀔 것 같아?
라고 곱하기 끼시는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우린 경험의 동물이에요. 우린 너무 힘든 삶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한복판에 있으세요. 힘든 삶 속에서 긍정적인 미래를 그리기가 무척이나 힘듭니다.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꺼내드리기 위해 이런 영상을 만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리고 물론 힘든 건 알지만 그렇다고 그 힘든 삶을 이어가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꼭 오늘 제가 말한 것을 실천해보세요. 이것들을 이뤄내신 분들은 사실 진짜 편한 삶을 살고 있으실 거예요. 저의 말로 테이블에 공책과 펜을 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직접 적어보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다른 삶이 만들어질 것을 보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소 짓게 되는 평범한 부부가 되는 방법들을 영상으로 만들 테니 기대해주세요. 팔로우 그리고 유튜브 구독은 꼭 해주세요. 그러면 제 영상을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부가 평범한 부부가 될 때까지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